네, 다시 날씨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틀째 쏟아진 밤사이 폭우의 원인과 이후의 전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젯밤엔 충청이었는데 어젯밤엔 남부가 또 난리였습니다. 폭우의 양이 좀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좀 살펴보죠. 네, 그제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비가 지난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특히 집중됐습니다. 전남 나주의 누적 강수량이 450mm에 육박했고요. 큰 피해가 있었던 광주도 438.5mm, 담양도 400mm에 달했습니다. 경남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창녕에서는 376mm의 비가 쏟아졌고 함안과 산청에서도 300mm를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 지역에도 비가 계속되면서 서산은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서천은 400mm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번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체감하기도 했지만 그 기록으로 보니까 하루 강수량이 역대 1위를 기록한 곳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광주와 서산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측 이래 역대 1위 값을 기록했는데요. 일일 강수량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관측이 시작된 1939년 이후 86년 만, 서산은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 밖에도 어제 홍성과 천안, 서청주에서도 각각 지역 기준 역대 최고 일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태풍이 왔을 때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온 것도 문제인데 사실 얼마나 강하게 왔느냐,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됐느냐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비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레이더 영상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폭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이 분홍색과 남색의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지나가더니 자정을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경남 산청에서는 1시간에 101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요. 이 나주에도 92mm, 그리고 순창과 광주, 담양 등에서도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 산청 얘기 들어보니까 1시간에 101mm의 비가 내린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비가 강하게 내린 이유는 뭡니까? 네, 기압 배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제 충청 등의 중부에 물폭탄을 쏟았던 이 저기압은 이렇게 북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그 자리를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채우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반도 남동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제보다 어제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더욱 확대가 됐었고요. 이미 많이 내려온 건조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더 강하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압축되면서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제와 어제의 비구름을 비교해 보면요, 이 강한 비구름을 의미하는 보라색과 남색 영역이 그제보다는 어제 이렇게 더 가늘고 길게 분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늘어진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구름대가 걸친 지역에서는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 한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강수량의 차이가 이곳저곳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충남 서산에서 나왔는데요. 그래픽 화면 보실까요? 네. 어제 서산에서 기록된 일강수량 438.9mm는 이 수석동에서 관측된 기록입니다. 하지만 22km 떨어진 이 서산 대산읍에서는요, 강수량이 76.5mm에 그쳤습니다. 하루 동안 같은 지역 안에서 무려 6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예상 강수량은 지역의 대표적인 값이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곳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예보된 최대치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연결을 했는데 지금 곳곳에 빗줄기는 많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비구름이 좀 지나간 겁니까? 네, 지금은 비가 한결 약해졌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자정을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조금 약해지거나 이렇게
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수증기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규모 저기압이라는 저기압이 한 소용돌이가 하나 생기는데요. 네.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치면서 이 동서로 길게 늘어졌던 비구름이 서해상을 따라 이렇게 북서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비가 그친 곳이 있고요. 수도권과 일부 중부지방 그리고 서해안에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고기압이나 저기압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중규모 저기압은 뭡니까? 네, 공기는 고체가 아니라 기체이기 때문에 물 위에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기가 다 각각 제각각이듯이 서로 일정하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한쪽 부분이 순간적으로 유독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공기가 말려 올라가면서 소용돌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소용돌이가 바로 저기압입니다. 다만 워낙 작은 규모라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짧게는 1시간 그리고 몇십 분만 해도 발생을 하는데 규모는 작지만 수직으로 강하게 발달해서 이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큰 밥그릇이라고 하면요. 이 중규모 저기압은 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저기압의 크기에도 쌀, 콩 크기 등 각각 제각각인데다가 워낙 규모가 작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비가 좀 그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 같아요. 오늘 밤이 또 한 번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에 300mm 이상, 전북과 경북, 충청에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은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그리고 중부도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서산에선 이제 기상 관측 장비가 낙뢰에 맞아서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밤에도 낙뢰 좀 주의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오늘까지 전국에 관측된 낙뢰는 무려 2만 5천 번입니다. 네. 지난해 1년 내내 관측된 게 14만 5천 회 정도인데요. 이번 사흘 사이 6분의 1에 달할 만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낙뢰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손에 물을 묻히고 얼음을 만지면 얼음이 손에 달라붙잖아요. 이 얼음 표면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방울의 수분을 뺏는 겁니다. 이 물방울의 수분이 얼음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한쪽은 플러스,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전기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류하면서 빵 터지는 게 번개,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벼락이 됩니다. 현재 남쪽으로부터 강하고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와중에 이 북쪽에서는 찬 공기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번개와 벼락이 자주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김민경 기자 왜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는지 좀 분석을 해줬었는데 요즘에 바다 수온이 크게 올라서 비가 더 강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 위성 영상이 찍은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와 분포를 지난해와 비교해 봤는데요. 왼쪽이 지난해 7월 17일, 그리고 오른쪽이 어제입니다. 1년 전 같은 시각보다 확실하게 더 붉어진 걸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이 해수 온도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북태평양 고기압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 먼 남쪽 해상에서는 열대요란이나 태풍의 발달도 부추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기 중에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용량, 쉽게 말해서 물탱크의 용량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증발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노란색은 북태평양 고기압이고요. 네. 이 가장자리를 따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수증기입니다. 뜨거워진 바다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이렇게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연이은 폭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좀 우려되는데 가장 큰 위험은 어떤 데 있습니까? 네, 이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요. 산사태 발생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 전역을 포함해 전국 18곳에서는 산사태 경보가 55곳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산사태 위기경보는 충청은 재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이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경계 단계입니다. 이 토양 수분 함유량이 포화 수준으로 많아진 만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 정보를 확인하고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거나 산사태 발생이 감지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